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문예술 지문이었고요. 우리가 인문예술 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연습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단어들, 추상적인 설명들을 나만의 쉬운 언어로 치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만약에 친구가 여러분께 취미 판단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면 오늘 지문이었죠.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을 친한 친구가 설명해 주고 있어. 그리고 나는 내일이 이 칸트 취미 판단 이론에 대한 수행평가를 보는 날이야. 그래서 오늘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하는 상황이야. 그 상태에서 친구가 나한테 정보를 이야기해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친구가 취미 판단 이론이란 어떤 얘기했던 아까 설명들이 있죠.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모든 판단에 S는 P이다. 명정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야, 멈춰봐. 잠깐만. 다시 얘기해봐.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해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취미 판단인 거지. 이게 추하다, 아름답다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게 취미 판단인 거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거란 말이지. 비문학에서도 그래야 된단 말이야. 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돼? 잠깐 멈춰야 돼. 다시 읽어보자. 그리고 너의 언어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취미 판단이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구나. 앞뒤 맥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의미들을 유추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단은 천천히 읽기도 해야 되고 다시 읽기도 해야 된다는 거야. 정보 처리에 있어서 본질이잖아. 중간중간에 멈춰가면서 나의 쉬운 언어로 바꿔서 내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이해하는 거. 근데 우리가 시간 제한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기루야. 시간 제한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읽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 시간 제한은 어떤 형체 없는 공포일 수 있어. 사실 너가 정말 집중해서 읽어보면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일 수 있단 말이야. 오히려 너가 서두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서두르려고 하다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게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좀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궁극적으로 내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언어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셔라. 친구가 나한테 어떤 거 설명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정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생각해봐라. 비문학 읽을 때 여러분이 너무 수동적이야.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다시 읽어보자. 잠깐만 거기서 멈춰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좋습니다.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에서 제가 중요한 문장들을 좀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과제 제출하시면서 지문장학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지문장학 어려워하시는데 지문장학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 그쵸? 중요한 게 뭔데요, 선생님? 가장 상위 범주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배치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 지문에 있는 내용 다 안 쓰셨네요. 규정적 판단, 그리고 이 규정적 판단이 뭔지 자세히 안 쓰셨네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규정적 판단과 취미 판단 이런 가장 큰 단어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굳이 아래에다가 이 규정적 판단의 속성이나 설명들을 다 쓰는 식으로 지문 장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적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글을 이해하고 있다면, 규정적 판단 다 안 써도 규정적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거야. 그거는 좋은 지문장악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만의 어떤 그 중심 정보들을 배치해보는 연습, 그리고 쌤의 요약과 여러분의 요약을 비교해보는 연습이 좋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규정적 판단의 속성을 다 쓰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는 지문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지문을 그냥 정리하는 거고, 장악이라는 것은 정말 크게 적어가지고 한눈에 이 지문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교재 첫 페이지에다가 지문 장악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적어놨거든요. 2번째 페이지네요. 지문 장악 방법. 모든 정보를 그리는 게 아니라 중요 정보만 요약하는 거고, 살을 바르고 그 지문의 뼈대를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좋다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문단을 읽으면서도 가장 큰 중심 정보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대 초기 합리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대 초기 합리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주고 싶은 건 아니더라고. 근대 초기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했고 미적 감수성을 무시했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왜 첫 번째 문장에서 막혔느냐? 여러분은 이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도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아. 왜냐하면 이건 어른들도 막상 이성이 뭔데요? 라고 하면 정확히 대답을 못하고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잘 읽는다는 건 어떤 거냐? 글을 읽고 나서 이성이 내가 시험장에서 이성이란 단어 되게 자주 나오는데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성이란 단어를 판단하려면 정확한 뜻을 좀 알아놔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찾는 거야. 이 이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알잖아. 야, 이성적으로 행동해. 야, 이성이 있는 우리 인간이잖아. 뭐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성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정보 처리할 때 그 이성에 대한 개념 정의가 뚜렷하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을 통해서 끊임없이 추론해야 되고 글이 약간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읽히는 느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괴로운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 오답 정리할 때 이성, 미적 감수성 이렇게 애매하게 알고 있는 단어들을 다 정리를 좀 해놓으면 좋겠다는 거지. 선생님 이거 언제 다 정리해놔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일 1지문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이성이란 단어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가 읽은 지문에서 정말 많은 문장들의 내용을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잠깐 정오 판단하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 잠깐 읽고 그런갑다 하고 다음 지문 풀고 이렇게 양치기로 하루 3지문 5지문 모의고사 하나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한 문장 한 문장을 꼭꼭 씹어먹으면서 정석대로 정말 이 지문을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성은 뭡니까?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 즉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능력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근대 초기 합리론은 이성만 중요시했고 그럼 미적 감수성은 뭐예요?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말 그대로 느끼는 능력이에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개념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무언가를 봤을 때 아름답다, 불쾌하다 요 정도의 감각을 느끼는 이제 문제를 미적 감수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 초기 합리론은 미적 감수성을 되게 무시했는데 칸트가 얘기한 거죠.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하면서 미적 감수성 역시 이성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야.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감수성이야.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감수성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취미 판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취미 판단이 뭐래? 이 미적 감수성, 미감적 판단력의 이 미적 감수성의 다른 말이죠.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래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 어떤 걸 딱 봤을 때 와, 추하다, 와, 아름답다를 판단하는 게 취미 판단이라고 하고 A 부분을 읽어보면 규정적 판단,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다시 얘기해서 1 더하기 1은 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합니다. 사람을 죽여서 안 됩니다. 이런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지식인 규정적 판단과 그냥 어떤 것을 봤을 때 아름다워, 불쾌해 요 정도의 느낌만을 판단하는 이 취미 판단을 비교대조하고 있는 거야. 규정적 판단과 취미 판단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번 선지 지워주셔야겠지. 1번에 1번 미감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이 다르다. A 전체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좋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쭉 비교 대립 지점들 볼까요? 규정적 판단은 객관 성질인데요. 미적 판단, 취미 판단은 주관적 감정에 의존을 한다네요.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묶은 하나의 단위에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어서 저것들은 사과다. 뭐 이런 개념 정의가 가능한다는 건데 취미 판단은 내 눈앞에 있는 그림이라던가 내 눈앞에 있는 음악이라던가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나의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립 지점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취미 판단은 뭐래요? 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이 대상의 형식적인 장면만을 관조, 가만히 바라봐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서 아름답다, 추함만을 판정해야지 다른 목적을 배제해야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취미 판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나오네요. 이 영화는 주제가 땡땡이어서 아름답다. 자,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면 안 돼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눈앞에 있는 모습만을 보고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아름답다 추하다만 얘기해야 되지, 눈앞에 있는 그 대상의 형식적 모습이 아닌 주제라던가 그 뭐 내용적 유익성이라던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과 관련된 지식들을 가지고 아름답다 추하다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물체를 딱 봤을 때 마음속에 무언가 떠오르는 그 느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취미 판단이 우리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칸트는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다 라는 점이다. 이 문장을 여러분의 언어로 좀 바꿀 수 있어야 돼. 조금 쉬운 말로 쭉 읽다 보면 결국에는 취미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주관이지만 주관적으로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띈다. 우리 인간이라면 그 동일감을 가지고 있다. 공통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돼. 왜? 이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은 인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인가를 연구할 때 반드시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칸트는 뭐래? 초기 합리론과 다르게 미적 감수성 역시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반드시 설명되어야 한다는 거야. 왜? 모든 인간들은 보편적으로 미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이 바로 미적 감수성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모든 공동체가 어떤 걸 봤을 때 느낌적으로 아름답다, 추하다라는 감정을 마음속에서 불러 일으켜진단 말이야. 모든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미적 감수성 역시 인간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인간만의 특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글을 쭉 읽어보면 이성에 의한 지식은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결여한다가 틀렸고요. 자, 미적 감수성은 객관적 지식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 느낌, 그지? 미추 판정 위에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자,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을 본격적으로 규명하여 나쁘진 않는데 근대 초기 합리론을 선구적으로 이끈 게 아니야. 근대 초기 합리론은 이성에 의해서 이미 이제 미적 감수성을 배제하고 있었고 그럴 때 초기 합론에 맞서서 칸트가 주장을 펼친 거지 이게 뭐 본격적으로 규명해서 선구적으로 막 나서서 이끈 건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5번이네요. 인간의 총체적 자기이해를 위해서 미적 감수성 원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미적 감수성의 분석을 통해서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이해를 지향한 게 칸트다. 5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요. 개념적 규정이라고 하면 규정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자 여기 나오죠.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이 개념적 규정이기 때문에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아니죠. 개념적 규정은 그 논리적인 어떤 그 개념, 지식인 규정적 판단만을 가능하게 한다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문맥상 기억 미음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지하는은 이제 어떤 실제 물건만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니는 어떤 생각을 지니다 물건뿐만이 아니라 추상적인 생각들도 의미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소지하다라고 바꿀 수는 없다. 추상적인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성하고 미적 감수성을 비교대조 하면서요. 이성만큼 이 미적 감수성도 어떤 걸 봤을 때 아름답다, 추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 미적 감수성도 위상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을 얘기합니다. 이 위상과 가치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규정적 판단과 취미 판단을 비교대조하면서 취미 판단은 주관적으로 보편성,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보편성이다. 규정적 판단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보편성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객관 보편성,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주관 보편성을 둘 다 얘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좋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제가 지문 장악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비교하시면서 내가 평소에 이걸 연습해놔야 현장에서 글을 읽을 때 이 백지가 머리라고 생각해봐. 머릿속에 이런 지문에 대한 구조가 어렴풋이라도 생기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이 글을 정리해가면서 독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데일리 퀴즈는요, 보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결국에는 이 취미 판단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보편성이기 때문에 보편성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퀴즈에 대한 답변으로 넣어주시고요. 칸트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지문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출발하게 하는 힘이 동기라면요, 계속 나아가게 하는 힘이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괴롭고 힘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하루하루 제출해내는 여러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제자지만 여러분한테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저도 열심히 여러분과 달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 고생했다 얘들아.